3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택 판매가 예상과 달리 부진한 데다 과매수 인식이 강해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이 기술적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 기록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영국 증시가 0.1% 올랐고 독일도 0.23%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프랑스 증시는 0.1% 하락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EU 등 11개 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량 삭감했다며 이들 국가의 은행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새로 개설되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 대기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도 주식을 사라는 강력한 콜을 투자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좀 부정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시장을 좋은 쪽으로 보는 쪽이 많을수록 정반대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신중감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이틀째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어제장 정리하고 오늘 대응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이틀째 하락하면서 2020점대로 내려왔습니다. 개인의 강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시장을 억누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와 전기 가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하면서 53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130원대를 상향 테스트하기도 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1129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0.5% 약 5억 건의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증시는 장중할 때 한 달 사이 최저를 기록하게 됐지만 장 막판 들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으로 가까스로 마감했습니다. 대만 가코 지수도 다시 반등하면서 0.12% 강보합권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죠. 네, 전략 후 강의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또다시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장중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빨간불을 킨 채 손절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데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장 정리해 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5일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강한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예상대로 갭을 메우는 것 같아요. 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일랜드 갭에서 이제 갭을 제가 메운다고 이제 갭을 메우는 장세가 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장 자체가 뭐 제가 아직까지 급락 그런 장세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갭을 주가가 강하면은 상승 갭으로 메우는데 주가가 하락으로 갭을 메움으로써
주가는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장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장 같고, 주가가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이제 조심해라 하는 이유가 이제 주가 자체가 심리도를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찍 가르쳐 주면 또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뺏기는 그 심리도 자체가 이번 장에 보면은 일찍 이렇게 과열이 왔습니다. 심리도가 일찍 과열이 와가지고 심리도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70이탈 할 때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 현금화를 치중하면서 주가 수익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주가의 상승은 투명하지 않는 상승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정도 그렇지 않고 이번에 주가 상승은 소수 매주로서 소수 몇 종목으로서 주가가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개인들이 계속 물먹는 그런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27포인트지만 체감지수는 1700포인트듯이 지금 심리도 자체가 계속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일단 심리도로 봐서는 심리도가 30 이상 갈 때 앞으로 한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동평균 그런 걸로 봐서 오늘부터 5일2평이 본격적으로 11일평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11일평이 상승하는 때 그때 꼭 주가가 빠지는 강하게 뜨지 않으면 쭉 빠진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11일평이 3일 연속 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죠. 상승할 때 먹지도 못하고 내릴 때 계속 빠지니까 여러분 답답한 마음 이런 형언할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는 이번에 이제 기준선까지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자체가 2010포인트 정도 있기 때문에 2010포인트 전후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었을 때 주가가 항시 강하게 쭉 떠줘야 되는데 쭉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까지 붙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날짜로 봐서는 앞으로 한 이틀 정도 더 돼야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선이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여러분을 좋게도 보지 말고 나쁘게도 보지 말고 주가 자체가 지금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뭐 선물은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워낙 짧게 단타를 치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습니다만은 장 자체가 무척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매물대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를 최근에 밑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바닥에 샀던 종목들을 꼭지에 다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다 샀거든요. 꼭지에 바닥에 샀던 종목들을 꼭지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980포인트 이하 가면 여기에 주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없다. 뭐 매물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럴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편이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분 아다시피 1850포인트 때 저번에 많이 주식을 샀었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 주식들을 지금 여기에 다 팔았어요. 우리 개인들이 다 샀거든요. 뭐로? 신용으로 샀습니다. 신용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객적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들을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글로벌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받는 모양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구름이 굉장히 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이 이제 굉장히 두껍거든요. 구름이 두껍다는 것은 주가가 아직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가 워낙 두껍게 이게 이제 매물대죠. 이게 워낙 두껍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글로벌 증시 특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급락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3,000인데 12,000까지는 그냥 급락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독일 지수 보면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지수도 이제 인위적으로 당기는 모양이 쭉 있는데 급락을 가능성이 있고 영국 지수도 영국 지수가 가장 차트가 안 좋은데 완전 급락 나올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해 증시는 이미 하락을 시작했고요. 일본 증시는 아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 탄탄한 모양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 일본 증시가 주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서 기지개도 않겠는 주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다우존스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영국 이런 그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이 증권들은 지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 영향이 굉장히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제 요 날부터거든요. 이날부터 현금화 집중해서 행보 장세가 내속 날 것이다 이렇게인데 사실 이때 이 장세 사이에 양봉 샀는 날 계속 물려 들어가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꼭 보여야 될 보조지표는 심리도입니다. 심리선을 꼭 보시면서 심리선을 투자 심리선을 보면서 투자 심리선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 종목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종목은 201일평에서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뭐 조정을 받겠지만 오늘 급락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지수가 15포인트 이하 만약에 내려간다면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도 5일과 10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앞으로 한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좀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5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까? 예, 뭐 일단 어제 많은 전화 중에 이제 NC소프트 어떻게 되느냐 묻는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NC소프트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NC소프트 말문 같아요. 27만 원대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일단 뭐 5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NC소프트 일단 뭔데 NC소프트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특히 201일평에서 이제 조금 며칠 쉴 것 같아요. 예, 며칠 쉬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NC소프트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꺾였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제 이게 작전이다. 저는 까놓고 이제 삼성전자가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전문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 작전을 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가가 상승했는데도 한 번도 삼성전자가 이 주식이 90만 원 이후에 심리도가 한 번도 과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소위 말해서 일사불란한 이런 작전이 없었다면은 일사불란한 통제가 없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겁니다. 주가가 거의 60, 70% 떴는데 보조지표 특히 심리도가 과열로 안 났다. 그리고 이 심리도를 자세히 보면 작전했는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고의적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99% 국민의 편에 서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진정 99%를 위한다면은 우리 증권하는 유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천만 명인데 제가 볼 때 비례대표에 꼭 우리 증권인이 한 명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명숙 대표도 전응하, 박근혜 누나는 전응하, 둘 다 전응하의 루트 덮어시 있는 전응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권하는 사람들을 꼭 비례대표를 넣어야 됩니다. 지저분한 표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데 저거 밥충이에요. 밥충. 내가 볼 때는 26살짜리 머리 좀 좋고 하버드 나왔다고 그게 일반인입니까? 공부 잘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공부 잘한 사람 때문에 다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권 쪽의 대표를 꼭 비례대표로 여야 된다. 여당과 야당이 그 표 얻는 방법도 몰라요. 전략 전술도 없어요. 아주 무식해요. 내가 봐도. 내가 볼 때는 뭐 정권 전문가를 넣었으면 분명히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심리로 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70만 원대에서 124만 대까지 올라왔는데 심리가 한 번도 과열이 안 났다. 이거는 조직적이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만 올리면 뭡니까? 종합주가만 올리면 많으냐고. 우리가 계속 물 먹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꼭 한번 짚고 나가야 되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꼭 짚고 나가야 될 게 오리온 이 종목은 꼭 이거 종목은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100에서 빼야 됩니다. 거래도 안 되는데 이거 갖고 거래 안 되는 종목 코스피에 올려가지고 주가만 올리는데 이 개인들을 아주 등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이 종목도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그 중공업주들이 굉장히 약세였죠. 최근에 중공업주들이 약세 모양, 특히 200일평에서 다해가지고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중공업주들은 지속적으로 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그 다음에 코스피 20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사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이 있다면 가장 쉬어가는 자리가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쉬어가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아 주식들이 급락을 했죠. 제가 이제 유아 주식들에 좀 미안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유아 주식 손대면 이거는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일단 너무 급락을 많이 했는데 유아 주식이 실적은 업종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아 주식은 지금쯤은 소량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주식을 추가로 사는 거는 그거는 물타기고요. 플러스에서 추가로 주식 사는 거는 불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호석유나 이런 주식들, 석유화학, 태양광 주식들은 저점에 사가지고 불타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금융주는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린 삼성증권, DGB, BS 금융지주 이거 외에는 손대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종목 중에 요즘 NC소프트, 제가 추천해가 좀 미안한데요. 하여튼 계속 들어갈 것 같고 NHN도 마찬가지입니다. NHN. 그 다음에 이제 한국타이어가 생각보다 이제 201평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KT는 아직까지 매물이 많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익 나지만 라겐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있고 자 효성도 여러분에게 추천했는데 효성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지금 한 2,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저점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 그 200 종목 중에 가장 탄력 있는 종목이 세아베 스틸입니다. 이런 종목도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중에는 뭐 테큐인이 지금 최고로 늦게 시작했는 도둑질 잘한다고 삼성 테큐인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거의 한 35% 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삼성화재는 아직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고요. 삼성카드 이제 굉장히 고롭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점 매수는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조금 제외하고 싶고요. 저는 LG그룹도 몇몇 종목 빼놓고는 제외하고 싶습니다. 현대도 자동차 관련 만도나 한라공조, 위아, 현대에레베이터,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 외놓고는 나머지는 좀 제외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주식이 살만한 주식이 별로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이격들을 보고 이격이 50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코스닥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어제 이제 본정신 아닌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박근혜 씨 관련 종목이라 뭐 이지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세비 효과도 못 느낍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테마주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어두가 아니냐. 어두. 고기 어자에 머리 두자예요. 고기 머리가 3초 만에 잊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고기 중에도 머리 제일 나쁜 버들이 머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 특히 테마주 사는 사람들. 그 테마주에 물먹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테마주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장고장 혹시 내가 분실하거나 혹시 내가 컴퓨터를 안 꺼가 우리 자녀가 봤을 때
우리 자녀나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구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뭐 믿을 것 없어가지고 정치가들을 믿습니까? 뭐 믿을 것 정치가를 믿니? 여러분 주먹이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치가들 머리는요 어두의 루트입니다. 어두의 루트. 여러분은 어두지만 여러분의 보다 머리 더 나쁜 사람들이 정치가들. 정치가들은 여러분 어두머리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정치 테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량주 물리시더라도 우량주. 제가 볼 때는 쉬어야 돼요. 모신다면 우량주에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특이하게 중국 내수로 인하여 이제 테마주들 중에 그 업종 중에 이제 제철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철 업종들이요. 재고만 좀 있다 뿐이지 국제 원철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작년보다 올해 생각보다 한번 보십시오. 결과 보시면 알지만 테마주 업종 중에 제철 테마들이 지금 굉장히 서름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현대아이스코는 제가 이제 고점에서 팔았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 관심을 한번 좀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죠. 오늘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 없는 우리나라 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한번 봐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등 업종군인 건설과 그다음에 조선 이 2등 업종군을 꼭 봐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고경의 특검이 또 19조까지 올라오지만 이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짚고 봐주셔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등 업종군 세 번째 중국 증시 이거 세 개만 보면 되고 여러분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들은 내는 어떻게 어두다 이런 생각에 정치 테마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서울반도체. 좀 다소 큰 음봉이 나온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서울반도체도 시가총액 이제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제시해드린 매수가 자체가 제가 이제 26,000원에서 26,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수가 밴드에서 소폭 하락한 25,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정도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혀 어제의 음봉은 큰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해드린 전략 그대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전에 또 제시를 해드렸던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성광밴드라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 텐데 예전에 1월 달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고요. 사실 추천 매수가가 한 2만 원 근처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지금 한 25% 정도 넘는 그런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목표가도 제가 좀 높게 잡아드려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목표가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52주 신고가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추세도 상당히 견조하게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쭉쭉 잘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 중이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서 한 10% 정도 더 상향을 해서 한 2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21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25,000원 그 가격선, 현재 가격선에서도 접근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질 것을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서울반도체 기존 전략대로 그대로 끌고 가보고 또 앞서 여러 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던 종목이었죠. 성광밴드 또다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27,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로보스타라는 종목입니다.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산업용 로봇 전문 제조업체인데 중소형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 이제 1위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제조용 로봇이라든가 평판 디스플레이용 장비, 뭐 IT 부품용 제조 장비 이러한 부분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뭐 또 IT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고객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만도라든가 한라공조 등의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대기업들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탄탄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이제 올해 또 주목할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관련 또 IT 부품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설비 투자 부분 이런 부분이 진행됨에 따라서 동시에 어떤 주요 제품인 그런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 아주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빠르게 더 증가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제조 공장을 중국 쪽에다 많이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장들에서 상당히 생산 자동화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사의 어떤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한 2달 정도는 한 박스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유입되면서 바로 이제 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거래가 유입되면서 아주 양호한 예쁜 차트의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전일 종가 9,66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9,550원에서 전일 종가 사이에서의 매수가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근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앞서 추천하신 종목 코다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코다코 제가 저점 눌림 자리를 공략하다. 그래서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주가가 우상향되는 모습이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장의 그 상승에도 소외를 받지 않은 종목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이제 그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눌림 구간을 주면서 목표가를 향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모멘텀보다는 조금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상단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이견을 잡아드린 만큼 계속하여 목표 주가 3,000원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다코 AS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멜파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눌림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주었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 매물벽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다가 이제 주가를 이제 흘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멜파스라는 종목은 터치 스크린에 적용되는 이런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 등 터치 스크린 모듈과 또 터치키 모듈을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터치 솔루션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 이런 이제 관련된 부품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수요가 커진 만큼 터치 패널 모듈에 대한 이런 경쟁이 또 물론 심화가 되겠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고급형 일체형 터치 패널을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일체형 터치 패널을 이번 1분기에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터치칩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이렇게 좋은 그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달 출시 예정인 이런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멜파스의 터치 IC 채용이 이제는 곧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에 또 수익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반등 징후도 한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에 오늘의 관심 정보를 한번 편입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수가 구간은 한 23,000원 구간대부터 23,500원 요 구간대에 주었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는 그 2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리포트 확인해보죠.
네, 현재 한 8시 27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장 리포트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여훈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포트 내용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황제 지금 충돌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혼조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1분기 기업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작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던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재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국내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 우려가 지금 반영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과도한 시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유럽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이태리나 스페인의 국채 입찰과 대규모 은행채 만기를 지나면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초단기 예금에 묶여있던 유동성의 이동이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면 지금 조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 탄력을 재차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중요 지표들의 부재 속에서 해외 증시의 조정에 좀 말미암아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 업종별로 보자면 지금 통신 서비스라든가 유틸리티 등 지금 방어적 성격이 강한 지금 섹터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한 불안한 심리가 여전하지만 지금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내 증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정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장 매매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상당히 시장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특히나 프로그램 쪽에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차익 쪽보다는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상당히 큰 부담을 받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NC소프트, LG화학,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텔레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GS건설, 기아차, 한국타이어,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과 같은 건설주를 조금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인 NC소프트를 매수했다는 부분, 그리고 LG화학,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그리고 통신주 SK텔레콤 정도 매수했다는 부분만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동향만 보게 된다면 어떤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부분만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매도한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유이아, 삼성 SDI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LG화학, 현대제철, 호남석유, 그리고 포스코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포스코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철강,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현대차 같은 화학, 철강 업종을 매도를 했던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기관들 같은 경우 포스코를 현재 12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9거래일, 최근에 19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실리콘웍스, 파라다이스, 삼광밴드, SM, YG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다음 골프존, 파라다이스, AP시스템, 파트론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11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33억 정도 추정이 되게 되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기관들이 조금은 주가 고평가돼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또다시 거기를 좀 뒤집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해외 시장 확대로 인한 해외 시장 확대로 인해서 향후에 순이익이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 머물러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해외를 진출하게 되면서 어떤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당연히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리포트 그리고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조금 매수에 가담하셔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관 쪽에서 한 종목만 좀 살펴본다면 AP시스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AP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15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다가 지금 현재 어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가격이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 눌림목을 줄 때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잘 들어봤습니다. 전략 세워볼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는 역시 지표 악재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늘 하락 출발한다면 저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도 좀 들어봤거든요. 정태근 전문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번 주까지만 본다면은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해외 증시부터 한번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저녁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서 출발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다운이 되게 되면서 유로존 내 자금 유동성에 대한 어떤 자금 경색이 조금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초반에 좀 퍼지게 되면서 상당히 호재가 됐었는데 일단은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나오게 되면서 유럽 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동반적으로 같이 꺾였다는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는 부분이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악재가 됐는데, 자, 어쨌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주택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시장이 조금 회복이 보여야 어쨌든 완만한 경기 성장 그리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주택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미국 경제에 좀 타격이 될 앞으로도 조금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발목을 잡았듯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회복이 미뤄진다면은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 주택시장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그 은행주가 조금 그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가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을 좀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떤 그 시장의 유동성을 풀 때, 그리고 시장의 내수 경기를 살릴 때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부분이 대부분의 어떤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현재 그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도 부동산을 어떤 긴축과 같은 그런 압박을 하는 그런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 철강주라든지 화학주, 뭐 대중국 관련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과 좀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우호적인 정책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세를 인상한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우호적인 정책과는 조금 반대 정책이기 때문에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어쨌든 주택 시장이 좀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변수들이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자체적인 좀 악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세 출발은 조금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시장 수급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택 시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주택 집회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그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서 선물이 그 전날 5일 전에 이탈했기 때문에 어저께 5일 전에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조금 5일 전에 이탈을 하면서 동시에 2040포인트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조금은 꺾인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변수가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약세 흐름이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기보다는 어제와 같은 이렇게 도주형 흐름이 오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예상 지수는 한 2017포인트, 2019포인트, 21선 바로 아래선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2050포인트 돌파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추가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월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1920포인트가 돌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이때도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항상 그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이전의 사례를 보시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12월 달 초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40포인트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6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2000포인트까지 어떤 조정도 조금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투신 쪽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그리고 선물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그 시장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에 쌓였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 동반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규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 여기 들어왔죠. 이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그 위에 추가적인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고, 이 신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어떤 미결제 약정 청산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충격 조정을 받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강보합으로 출발하든 약보합으로 출발하든 그 부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고 난 뒤에 어저께는 선물 흐름을 봤듯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은 강보합 출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약보합 출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 쪽에 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정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매수 포지션을 보기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장 초반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조금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위에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 후반까지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 누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막판 쪽에서 1,400 정도 매도 가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누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시장 약세로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골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매수 계약이 4,000계약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계약이 그 시장이 2040포인트에서 돌파를 2040포인트 이상 주가 가주지 못하다 보니까 충격이
가격 조정이 나왔듯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4,000개 이상 어떤 누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이나 청사 그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비차익이 그 파란색 선이 비차익입니다. 파란색 선이 비차익인데, 차익 거래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됐었지만은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2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쪽도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어제와 조금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차익 쪽보다는 비차익 쪽 거래를 보시면서 비차익 쪽에서 얼마만큼 매도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지 좀 시장 방향성이 좀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본다면은 비차익 거래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3일 연속에서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투신 쪽에 아무래도 기관 쪽의 매도, 그리고 투신 쪽에 죄송합니다. 기관 쪽의 매매 동향,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동향,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보셔야지 오늘 쪽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주체는 꼭 보시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비차익 물량의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만큼 좀 약세 대응하면서 좀 전략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갖고 오셨습니까? 이전에 제가 3일 전에 그 코롱인더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에 그 코롱을 가지고 나올까, 코롱인더를 갖고 나올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일단은 그 코롱인더뿐만 아니라 코롱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잘 가고 있는 종목을 한번 추정 매수, 제가 보기엔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추정 매수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추정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롱인더라든지, 그리고 코롱 글로텍,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과 같은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제가 코롱인더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듯이 코롱인더와 그리고 미국 듀폰 사이의 어떤 소송이 조금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의 어떤 소송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FTA 같은 게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섬유 업종도 조금 그 호재더라고요. 그래서 13.1%의 어떤 관세 폐지로 인해서 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코롱이라는 이 두 종목이 조금 수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 먼저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 투신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쪽에 잡히는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다 투신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신이 16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호재가 있긴 하지만은 투신 쪽에, 특히나 투신 쪽의 수급을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신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투신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요때 그 2월 23일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현재 꾸준하게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28,000원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조금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한번 짧게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선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21선 바로 위쪽까지 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21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이 있는 26,900원에 손절가를 한번 형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